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특집 특파원 대답 제3탄 오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소식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바쁘게 지냈는데 이번에 또 사건이 터져서 뻥뻥 터집니다. 지금 사건이. 취재하느라 발에 불이 났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귀한 분이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요걸 찍는 시점이 2월 8일입니다. 연휴 직전 날인데 이 직전까지도 취재를 하시다 우리 김민석 특파원님이 오셨습니다. 생생한 얘기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KF21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몇 가지 사례들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좀 유명한 게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T50 유출 사건. 이건 우리가 유출을 했다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한 사건이 있었고. 이제 해킹을 사용해서 카이가 해킹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해킹 당한 적이 그것도 이제 VPN을 사용한 공격으로 이제 그 모 의원실이 공개를 한 적이 있었고 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기밀 유출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잘 정부나 아니면 조사기관의 발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특파원 일단 KF21의 이 USB 자료 유출 사건, 이 사건의 전말이 뭡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제가 말했다가 이제부터 이거 낚인 거 아니라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 중에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제일 확실하고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 인도네시아 연구자가 카이 사내에서 외부로 나오다가 USB가 적발되었다. 요거 확실하고 그리고 사건이 어느 정도 2주 이상 지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면 한 3주 전에 일어났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파일이 몇 개가 있고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내용이 드는지 보도가 있으나 이게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데도 없고 확실하게 확인된 내용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라면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들이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가 도둑질을 했냐 안 했냐 요거부터 아직은 결정이 안 난 상황.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인도네시아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라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미묘한 상황이라는 걸 좀 가만히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온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특히 지금 모 방송에서 지금 완전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것도 지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군요. 이게 제가 몇 가지 오보로 확인된 거.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제가 이번에 속 시원히 밝혀드릴 수도 없고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어떤 게 오보가 나왔는지는 제가 정리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어느 기술이나 어떤 기술이 들어갔다. 이것들 중에서 확인되거나 사실인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맞다고 해도 이게 취재를 통해서 한 건지 유행으로 한 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게 유출 경위도 사건 초반에는 이게 뭐 인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나가다가 이제 금속 탐지기에서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것도 명백하게 오보고 카이 내부에서 적발했다는 거 그리고 카이가 잡았다는 거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 라이센스 뭐 미국과의 민감한 자료가 있는가 아니면 핵심 기술 자료 4대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던가 에이사 레이더 얘기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런 것들이 확인을 해준 곳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몰래 보안 정보 그 다음에 한국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밀 정보를 터뜨리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요거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제 아주 민감한 정보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피의 사실이라 할 수 있는 게 공표되는 게 이게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몇몇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외교적 마찰이 굉장히 심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정원이든 아니면 이제 카이든 방위사업청이든 기자분한테 함부로 요런 네스트가 있습니다. 요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요 보도가 본격화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방사청에서 한번 그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기자들이 막 질문을 쏟아냈는데 방위사업청 대변인의 대답은 한결같더군요. 아직 확인된 게 없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 이 얘기를 30분 내내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말씀한 이유는 네. 지금 기밀 유출 사건이고 USB가 걸린 건 맞지만 이게 진짜 기밀 유출인지 아닌지도 지금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인도네시아가 무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도네시아 실드 치니까 또 욕을 먹긴 한데 피해 사실이란 게 결국 우리 이 방산 기술이든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다가 이제 많은 문제가 됐던 마약 수사거든 피해 사실 자체를 믿으시기보다는 아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고 유죄라고 보시기보다는 정부의 발표나 조사 결과 좀 기다려 주십사. 왜냐하면 현재 피해 사실 공표나 이런 걸 자료를 얻으려면 굉장히 위험을 걸고 분들이 말씀하신 거고 저는 그거는 존경을 하지만 굉장히 리스크를 가지고 이 제보를 받고 보도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단독을 잡아야 되고 아이템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예를 든 겁니다. 네.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KF-21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를 있다고 가정을 해요. 실제로 있는 보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떠냐면 인터뷰를 하거나 자료들한테 만약 이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 손에 들어갔다면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고 그 대답으로 아 만약에 자료 안에 이 자료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네. 가정을 가지고 질문을 한 다음에 거기서 대답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재가공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물론 이제 기사를 잘 읽으시면 그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갔다 어떤 내용이 들어갔다가 기자분이 이 확정지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크로스 체킹이 그나마 가능한 부분이라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분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한 내용이 있는 건 확실하다. 자체적으로 연구했다? 이건 어떤 거죠? 자체적으로 연구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분들 해외 출장을 왔잖아요. 그래서 출장 보고서를 해야 된다. 비싼 돈 주고 공부이고 그분들은 당연히 보고서 내야지. 네, 너는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걸 공부했는가 이런 보고서가 파일이 있는 건 맞다. 그리고 다른 그런데 이제 확답을 또 인도네시아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아직 분석이 다 안 끝났다. 요거는 이제 국방부가 정식으로 말하는데 분석이 끝나야지 뭐가 유출될지 알 수 있다 했는데 그 중에서 혹시 우리가 외부로 유출되지 말아야 될 자료들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정확히 뭐가 유출되고 이런 거를 정리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나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접근 불가한 것도 빠져나갔다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어느정도 보안이 굉장히 크게 뚫렸거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시중에 나오는 말처럼 내부 조력자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부 조력자설도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조력자로 그 지목된 분들은 다들 당당하고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왜 그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정황상으로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USB가 있으니까 결국에 USB를 카이 어딘가에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파일을 옮겨가지고 정보를 빼돌린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 이거는 확실한 부분이고 카이의 그 보안 솔루션 중에 M으로 시작되는 솔루션이 있고 F로 시작되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삼성전자라든가 좀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일부 IT 회사들 중에 보안이 높은 회사들 다니시면 보안 대책들을 알 수 있을 건데 휴대폰이나 모든 전자기기 정보를 저장해 놨고 누가 어떤 걸 달아가고 파일이 옮겨간지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파일을 외부로 반출할 때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걸 반출했고 그 다음에 반출을 해서 한 사람이 언제 그 파일을 열거나 그 확인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령 F로 시작되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은 DRM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안성 강화나 게임 같은 데도 쓰이는데 요 카이에서 쓰이는 DRM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파일을 반출할 때 복호화 키를 줍니다. 그 키가 있고 그 키를 사용해서 풀면 이 누구누구가 어떤 파일을 외부에 가져갔는데 그게 누가 언제 열렸다. 여기까지 추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범법자고 도둑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이 USB를 사용해가지고 USB를 꽂아서 넣고 이런 일은 없다. 그리고 간부나 카이 사장이라 해도 이런 기록을 지우거나 없앨 수는 없다. 왜냐?
KF-21이 그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해서 로키드 마틴과 같이 기술자분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계약을 했을 때 철저한 사전 보안 관리 계약을 하고 그리고 카이 자체적으로 보안 규정 같은 게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쪽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옵저버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보안 규칙 같은 게 분명히 있었고 네. 요거는 이제 미국과 이제 기술 협력을 할 때도 인도네시아랑 이미 우리가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는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주지 말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꾸 이제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지금 이제 한 방송사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쪽에서 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USB 말고도 다른 수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USB 말고 다른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일 자체가 보안이 있더라도 사진으로 찍거나 아니면 눈으로 녹화를 하거나 몰카를 설치했거나 이렇게 하면 작업한 컴퓨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KFX 설계나 공학적인 부분을 모니터 화면을 그냥 스샷으로 찍어서 알 수 있는가? 절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예, 그거 했다고 뭐 기술 누출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두 번째, 그리고 카이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연구원들은 따로 분리된 구역에서 이제 좀 격리되고 철저한 출입 통제를 받았는데 그 통제를 뚫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의 공식 반응이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거였죠? 이 자카르타 타임즈에 나오면 이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고 지금 한 명이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에게 전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 원론적인 답변에서 행간을 또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뭐 돈을 아무리 안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업 자체를 먼저 파토낼 생각은 없다.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어저께였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로 2월 7일인가 2월 6일인가 이제 인도네시아 쪽 반응이 또 나왔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한 9천억 정도 안 냈잖아요. 그렇죠. 느닷없이 우리 올해 한 1,600억 정도 이거 예산 잡혀있던 이런 얘기 느닷없이 하면서 KF-21 프로그램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실제로 기밀 유출한 게 맞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처벌까지는 아니라도 개발진에 대한 이제 추방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습니다. 유죄가 된다고 해도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운 거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협상을 지속할 것이고 무혐의로 판명이 난다면 더욱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KF-21 기술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기술이 잘 안 해준다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도 쉽게 버리긴 힘들다. 요거는 이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매몰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매몰 비용도 있고 시간 투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스파이 행위를 해가지고 퇴출됐다. 이렇게 된다 해서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모든 산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항공우주 사업이 기회가 꺾이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들과도 같이 일하는 돈이 있으면 이제 파트너는 와요. 와요. 수요가 있어도 와요.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게 가장 깔끔한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제 방위사업청도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물론 실제로 유죄나 책임이 있더라도 이제 실리적인 이득을 가지고 명분 가지고 있고 이제 명분으로 인도네시아 너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도네시아도 지금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하고 방위사업청도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제조사인 카이도 이 일이 커지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긴 있었다. 있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저도 동의를 하고 반대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기자님들한테 제보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카이가 지금까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허점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오는데 이게 제보가 너무 많으니까 기자님 입장에서도 크로스 체크가 좀 안 되고 필터링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내용을 또 기사로 쓰는 기술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있어요. 다만
그 제보 내용들을 잘, 그 중에서 진실적인 내용은 카이가 이번 기회로 잘 반영해가지고 보안을 강화하면 될 것이고, 진실이 아닌 내용들은 이제 좀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톤다운을 하고 발표를 기다리는 게 우리나라 국익, 그 다음에 우리 KF21 항공산업 이 모두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특파원님. 이번 일이 이 KF21 사업에 미칠 영향은 좀 부정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게 맞는데 보통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것과는 약간 제가 생각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계속 이야기하자면 저도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내서 굉장히 속을 썩이고 미워요. 네. 아니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하고 이렇게 만만디로 한 게 어딨어요. 아, 저는 심지어 우리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제가 인도네시아는 좀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그럼 너 인도네시아한테 얼마 먹었냐? 매번 그러거든요. 제가. 다만 부정적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도 돈도 안 주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제3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3의 파트너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하면 이게 아주 냉혹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사고를 쳤으니 자기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우디나 그 폴란드와 같이 KF21의 공동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지렛대로 해서 자신들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해외 언론이나 이런 외신들이 많습니다. 야, 너네가 인도네시아랑 같이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우리랑 같이 해. 대신 니네들이 지금 불리한 입장이야. 기술은 더 줘. 돈은 내가 덜 낼게. 이런 걸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번 기회로 빠져가지고 쉽게 제3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가 잘 해결되고 수습이 돼야지 제3의 파트너랑 저희 한국과 카이가 협상을 할 때 우위에 서거나 아니면 정당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맞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도네시아하고 우리가 KF10 계약한 건 블록 1까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빠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파트너를 불러서 블록 1 계약을 다시 한다? 그렇다면 이게 블록 1 이 자체가 다 뒤집어 엎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블록 1까지 해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파트너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블록 2부터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혹시 이번 일에 대해서 외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외신은 이제 처음 단신 한국 언론에 나온 이후로 제가 지금 추가 보도를 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또 이번에 이제 관계된 내용이 최근에 이제 국방장관님께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하시고 이제 사우디아의 방산협력이 있는 것 중에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이라는 이슈가 혹시 있었죠.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의 토니 오스본이라는 이제 영국 헤드 에디터의 말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GCAP라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영국,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이제 4개 국가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템페스트였죠. 그래서 뭐 이미 뭐 일본은 영국하고 이걸 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되고 있군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 3개국 공동 개발에 끼고 싶은데 뭐 일본 측에서 좀 반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사용해서 이 협상을 지렛대로 삼자. 이것이 영국이나 유럽에서 보는 지금 사우디랑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이야기고 실제로 오늘 국방부 장관님이 브리핑을 갔다 와서 해주셨는데 6세대를 당장 뭐 만들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한국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계획이 가지고 있다. 특히 멈티라고 해가지고 유무인 복합 기술이 어떻게 있나 요거를 좀 설명을 한 자리인데 이게 조금 와전이 돼서 그렇게 되면 좋지만 아직은 너무 먼 이야기. 이제 발톱 하나 나오는데 이제 사람 얼굴까지 다 그린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분들이 넘어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번 일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꾸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특히 서방의 이 항공사와의 공동 개발이 앞으로는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네시아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항공 수요와 그 다음에 GDP가 계속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항공사들이나 외국 개발사들이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도 막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큰 사업을 벌이거나 이럴 때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는 냉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물론 페널티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오히려 그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억울하다면 잘 풀어내면 그건 그대로 그들한테 이득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진짜 잘못했다면 그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뭐 해외 파트너 이런 들한테 더 큰 조건과 더 넓은 더 이제 여유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일이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것은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당국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쪽에서 나오는 뉘앙스를 봐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뒤집어 엎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발빠르게 수사해서 빨리 결과를 팩트에 기반해서 그냥 소상하게 밝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딴 데서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도 100% 동의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랑 인도네시아 개발자들이 수사에 좀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파일이 지금 제가 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용도 모르고 보도가 많아지는데 죄를 지은 거를 이제 뭐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논의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선 인도네시아 그 지금 혐의가 있는 그 연구원분이 선임 연구원이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하면 수사에 협조를 좀 더 해주시면 문제가 훨씬 더 빨리 수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만 하면 이게 전화위복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협조 좀 안 하고 있는 편인가요? 특별히 어디 언급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좀만 더 협조를 잘해주면 수습이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직 수사 중이고요. 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돼야지 우리가 모든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팩트에 기반한 보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필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이런 그 민감한 사항이 나오면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거를 모두 다 있는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 다음에 이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양측이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우리가 혹은 심각한 사안이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이걸 취재를 열심히 해보고 이제 취재원분들이나 정보를 많이 모아봤는데 이 사건의 뉴스가 퍼지고 이런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좀 큰 사건이니까 전 당일에 바로 보도가 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시간이 약간 지나가지고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3주가 지나서야 이제 쏟아나. 이 타이밍도 약간 수상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정보나 이런 것도 좀 불균형하거나 불확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팩트 체크를 제가 어렵다, 아는 게 없다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던 게 결국에는 기자분들 때로 받는 소스들이 다르고 이게 서로 검증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기자분들도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보도들 중에서도 이제 그래서 사실 확인이 안 된 것들이 많은데 이게 단순히 혼동이라기보다는 와 이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오보를 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오보를 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유도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기자분들 이제 취재를 하시고 이럴 때도 조금만 더 팩트 체크를 하고 하면 더 이제 국익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예상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그 아무 발표도 안 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아니 이렇게 문제가 아니 도둑놈을 이렇게 찾으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는 아마 우리 정부랑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정부 사이에 물밑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걸 협상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양보를 했으면 양보를 한 만큼 이게 그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잘못이 있거나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가 양보하고 국익을 얻었으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측에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괜찮다, 너네들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하실 거고,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잘못한 게 요거 있고 요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면 정부가 협상에서 결코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당하게 인도네시아한테 요구를 하고 받을 건 받고 죄를 물을 건 묻겠다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유죄로 나왔다고 해도 무죄로 나왔다 해도 우리 국익에 대해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게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졌다,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이겼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요것만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전 가외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국제 정치에서 뭐 자존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아시겠지만 이 무슬림권 국가들의 자존심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괜히 이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훼손시켜가면서까지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진정한 국익이 뭐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보면서 정말 이럴 때서 정말 좀 능수능란한 외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정부가 그래서 잘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잘못을 이제 오픈을 해줘도 지지를 해주고, 우리 정부가 뭔가 이제 말은 안 하고 우리한테 숨기는 것 같아 해도 그 나름대로는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강조를 하는 거는 제 말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과 미디어를 걸러서 듣거나 아니면 교차 검증을 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설 특집 KF21 USB 유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요거에 관련한 소식이 또 나오는 대로 제가 특파원님 모시고 발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소식 전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